49페이지에서 각 그리고 각의 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각의 뜻은 두 반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도형. 아니지.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각의 크기라고 한다고 했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의 뜻, 두 반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도형은 중학교에서도 쓰고 고등학교에서도 쓰는 겁니다. 알겠지? 이건 픽스가 난 거야. 다만 얘들아 좀 봅시다. 요런 각이 있으면 두 반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도형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각의 크기를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회전한 양으로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치? 회전한 양. 근데 요런 각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선생님이 이런 각을 그릴 건데, 이 두 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고 느껴지니? 같다고 느껴져야 되겠지. 우리가 중학교 교육과정을 잘 이수했다면. 그치? 근데 얘들아,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각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초선, 이 노란색 부분이 회전해서 하얀색으로 가야 된다고. 알겠지? 회전의 개념이 들어가시면 크기가 서로 같다 다르다를 비교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감각으로 표현할 수 없거든. 끝이 없잖아.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처음인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각에 대해서 회전한 양을 나타낼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반직선이 휩쓸고 갔을 때 요 부채꼴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그 부채꼴의 넓이만큼 휩쓸고 갔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그럼 각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시면 돼? 요 넓이로 정의하시면 돼. 상황 이해되지? 근데 요 넓이로 정의하게 되면 어때? 굉장히 불쾌한 거 맞지? 계산하기 더러우니까. 그럼 두 번째 방법. 요 끝부분이 휩쓸고 간 요 끝부분 있지? 요 끝부분, 끝점. 끝점이 휩쓸고 간 호의 길이로 정의할 수 있겠지. 그럼 좀 덜 불쾌하지.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부분이 휩쓸고 간 길이는 요만큼인데 여기서 끝부분이 휩쓸고 간 길이는 이만큼일 거 아니야. 같은 각인데도 휩쓸고 간 길이가 어때? 서로 다르지. 각의 크기가 다르잖아.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보자면, 두 개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원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지. 표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 그 표준된 길이를 얼마로 한다? 1로 한다, 이 얘기라고. 상황 이해되지?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각의 크기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먼저 원을 하나 그리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점을 하나 딱 땄을 때 요 각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묻는다면 그냥 휩쓸고 간 호의 길이인 요 호의 길이 있지. 요 호의 길이가 뭐다? 각의 크기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상황 이해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랑 이거는 어떻다? 서로 같다, 이 얘기야. 같고 각의 크기에 대한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붙이지만 라디안이라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상황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길이랑 각의 크기는 뭐다? 똑같다, 이 얘기야.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길이가 만약에 3이야. 그럼 각의 크기가 얼마야? 3이라고. 어색하지? 길이가 그냥 각의 크기랑 똑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하고, 고등학교 수학 1에서는 각의 크기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서의 호의 길이로 정의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지? 자, 바로 2번으로 들어가 볼게. 2번. 자, 2번. 파이의 의미인데, 얘들아, 파이가 뭐니? 파이가 뭡니까? 파이가 180도예요? 파이랑 180도랑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이거. 단위가 다른데. 파이가 뭡니까? 자, 나가라고 하고 싶다. 자, 파이가 뭡니까? 파이가 뭐냐고. 이게 이상한 애네. 파이가 뭡니까? 원주율이 뭔데요? 그게 뭔 뜻인데요? 자, 다시. 파이가 뭡니까? 180 라디안이요? 180 라디안은 파이가 아니에요. 알겠지? 자, 파이가 뭡니까? 미쳐버리겠네, 아주. 파이가 뭡니까? 걸렸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야. 파이가 뭐냐 할 때 3.14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얘기하셔도 돼요. 끝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세요. 알겠지? 3.14 다음에 뭔데? 그 다음에 모르지.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고. 알겠지? 예전에 어떤 수업에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뒤에 막 계속 하는 거야. 끝도 없이. 언젠가부터 집어넣어,
지 엄마 번호, 지 아빠 전화번호. 씨,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알겠지? 근데 아무튼 간에 얘들아, 지금부터 선생님이 파이는 뭐냐라고 물었는데 180도요. 원주율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뚝배기 다 깨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지? 파이는 그냥 뭐다? 숫자다. 숫자인데 뭘 표현하는 숫자냐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 내가 아무 말도 없이 적으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거든?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원 있지, 반원. 반원의 둘레의 길이,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파이라고 하겠다 이 얘기야. 납득이 돼? 파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180도가 아니라 그냥 뭐다? 요 길이 자체가 파이라고. 알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얘들아, 자 생각해봐봐. 너네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하시면 자꾸 그거 변환해서 공식으로 돌리려고 하지. 좀 생각을 해보자. 자, 누군가가 사인 3분의 5파이를 구하라고 했어. 3분의 5파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너네 일단 각변환 공식 써서 들어갈 거 아니야. 파이 대신에 180 넣어가지고. 그럼 몇 도야? 180 넣으면 몇 도야? 300도야? 그럼 사인 300도 얼만데? 다시 공식을 써서. 그렇지? 마이너스 사인 6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뚝배기를 다 깨겠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지? 이게 은행에 가가지고 1,000원 넣고 1,000원 인출하는 짓이냐고. 그냥 읽으면 되는데 상황 이해되지? 자, 3분의 5파이에서 3, 5파이 요 세 개가 있지. 3, 5파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3, 5파이 중에서 3, 5파이 3, 5파이. 자 얘들아, 3, 5파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 3이 제일 중요하죠. 파이를 몇 등분하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얘기야. 3분의 5파이라는 건 그냥 파이를 3등분 하라는 이 얘기야. 근데 그걸 몇 번 가라는 거야? 5번 가라는 거지. 그럼 아래쪽에도 여러분들이 3등분을 하셨어야 되겠지. 3분의 5파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쪽 아닙니까? 이 점에서의 무슨 좌표를 찾으라? Y좌표 찾으라 이 얘기라고. 그럼 너네가 여기에 Y좌표가 2분의 루트 3인 걸 알면 여기에 Y좌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 알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파이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3분의 5파이에 대해서 이 각이 얼마인지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고.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300도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데. 이해돼? 그냥 지금부터 뭐 해주면 돼? 파이라는 건 반원이고 반원을 몇 등분한지를 찾은 다음에 그 배수만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는 거 파이. 파이는 뭐다? 반지름의 길이 1 인 반원의 둘레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디에다가? 파이에다가. 알겠지? 그리고 원 옆에 동그라미 적혀 있지.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된다고 동그라미에 적어주시면 되겠어. 할 수 있겠니? 지금부터 파이는 뭐다? 반원의 둘레의 길이야. 반지름 길이 얼마일 때? 1일 때. 알겠지? 그 정도 감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다 나가야 되는데 오늘 다 못 나가겠네. 자, 3번 원주각의 성질을 좀 볼 텐데, 자, 요 원주각의 성질은 얘들아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삼각함수 나가고 삼각함수의 활용을 나갈 거란 말이야. 활용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될 텐데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자. 나이는 지금 5명이죠. 그럼 5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몇 명 남진 않았지만 그 음악방송 무대에 나왔다고 칩시다. 얘네들한테 사진을 찍고 싶어 여기서. 오케이? 그럼 여기서 딱 찍었을 때 얘네들한테 이상적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하나 있겠지. 딱 중간에. 여기까지는 오케이지?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냐 이 얘긴데, 만약에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끌고 들어가면 사진이 이렇게 찍히겠지. 카메라 각도 똑같으니까. 그럼 이러면 몇 명 더 탈퇴하니까 프로미스 3 되는 거 맞지? 이러면 조진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프로미스 9 되는 거죠. 지금 프로미스 5인데 이거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이상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여기 말고 다른 포인트에서 찍으려니까 프로미스 3가 되거나 프로미스 9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럼 이 지점 말고 얘네 5명한테만 딱 사진이 들어가도록 찍을 수 있는 위치가 진짜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아닐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잘리겠지. 근데 여기서 찍으시면 남겠지.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에 어떤 적당한 지점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찍으면 딱 맞는다는 거 아니야?
이게 공간에서의 이제 평균값 사이값 정리긴 한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아무튼 간에 이 지점 말고 한 이 지점 정도에서도 사진을 찍으셔도 된다 이 얘기라고. 맞니? 같은 카메라기 때문에 각도가 어때? 서로 같겠지? 여기만 있는 거 아니겠지? 또 여기도 있겠지? 이해가 돼요? 내 얘기는 이 얘기인데 이런 점들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무한히 많을 거란 말이야. 다 모아서 쫙 이어보시면 공교롭게도 그게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이게 원주각의 성질이라고. 상황 이해가 돼? 자,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임의의 원이 하나 있고 여기 프로미스가 있어. 여기에서 이상적으로 사진을 찍었어. 그럼 여기 카메라의 각도 얼마? 세타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프로미스한테 찍어도 똑같다고. 맞니? 원주각의 성질이란 이런 거야. 프로미스 무엇이 여기에 있을 때 걔네들한테 이상적으로 사진을 찍을 위치는 이 원 위에 있다 이 얘기고요. 이런 도형이 나오면 이 각의 크기가 같다는 원주각의 성질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원주각의 성질을 발문으로 얘기해 보시면 요게 호죠. 호.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몇 개야? 몇 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몇 개야? 여러 개야. 알겠지? 하지만 원주각의 크기는 어때? 다 같다고. 알겠지? 원주각은 다르지만 원주각의 크기는 다 똑같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도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동시키시면 좋겠지? 근데 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입니까? 원의 중심이지. 중심을 물고 들어가도록 이동시켜 주시면 원주각의 성질을 가장 잘 활용한 보조선일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겠어? 90도가 되겠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바로 밑에 원주각이랑 중심각이 2배 된다는 건 이렇게만 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에 원주각이 있고 여기에 중심각이 있는데 원주각은 성질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도 된다며. 중심 물고 들어가도록 옮기시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 맞지? 세타하고 세타지. 이등변 삼각형이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여기 얼마? 2세타가 된다라고 쉽게 논증할 수 있는 거야.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배웠던 게 호도법인데 호의 길이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었잖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각의 크기는 회전한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의 크기를 나타낼 방법이 새롭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넓이도 아니고 휩쓸고 간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의 길이가 L일 때 여기의 각의 크기도 뭐다? L이다라고 정의하는 방식이 호도법이었어. 다만 반지름 길이 얼마일 때 한해서 1일 때 한해서. 그치? 요게 호도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파이의 의미를 배웠었는데 파이의 의미. 자, 파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지? 파이가 뭐죠? 파이가 뭐지? 엄마 손? 파이? 나 놀리지 마. 나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야. 알겠지? 자, 파이의 의미는 뭐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반원의 둘레의 길이. 요 길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파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파이야 그냥. 너네 루트 2가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잖아. 파이도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 요 길이가 뭐야? 파이다라고 봐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했고요. 아니지, 하나 더 했지. 프로미스 9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원주각의 성질인데 프로미스 9이 여기 있으면 얘네들을 위해서 이상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요 정도 위치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지? 하지만 얘네들에게 이상적인 사진 찍을 위치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서도 찍을 수 있다. 같은 카메라니까 각도 세타로 똑같겠죠? 이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 뭐가 된다? 원이 된다 말씀드렸어. 이게 원주각의 성질이었고 원주각의 성질을 한글 진술로 나타내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몇 개다? 많아요. 그치? 하지만 원주각의 크기는 어때? 다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은 이 V자도 되고 이 V자도 되는데 각도는 다 몇 도다? 세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게 원주각의 성질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원주각 세타라고 하시면 중심각은 몇 세타다? 2세타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버무리면 점을 아무렇게나 움직이셔도 세타인데 하필 어디까지 움직이라고? 중심을 물고 들어가도록까지 움직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질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부터 다시 볼 텐데 다음 페이지에 4번에서 배울 건 파이의 의미 2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 F의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 자, 파이의 의미를 지금부터 다시 해석할 텐데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세요. 원 전체의 몇 분의 몇 같아? 자, 그러면 원주각은 얼마가 된다고? 자, 중심각은 얼만데?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질문을 했니? 중심각이 2분의 파이지 원주각은 얼마야? 4분의 파이죠. 맞아? 자, 한 번 더. 원이 있는데 원 전체의 몇 분의 몇 같아? 3분의 1 같지? 원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때 원주각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고? 3분의 파이가 된다고. 이해되지? 일종의 파이라는 것이 호의 길이에 대한 비례상수로서 사용된다는 거 알겠어?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까지도 밝혀낼 수 있냐면 첫 번째, 원이 있고 반원이야. 이게 반원. 보통 여러분들은 지름을 그리죠. 지름을 그린 다음에 원주각을 체크를 하지. 하지만 지름을 안 그리시더라도 원 전체에 얼마를 먹었어? 반. 각도가 파이에 얼마다? 반이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 90도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요 빨간색은 원 전체의 몇 분의 몇이니? 뭐? 5분의 2 정도 되죠. 누가 3분의 1이에요? 누가 봐도 원 전체의 5분의 2예요. 그치? 자, 그러면 원주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 빨간색? 얼마? 5분의 2파이지? 자, 그럼 반대쪽 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노란색은 원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이지? 그러면 이 노란색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 5분의 3파이가 될 거라고. 상황 이해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더하시면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할 수 있겠니? 마주 보면 파이다. 왜? 원 전체를 다 먹었으니까. 알겠지? 자, 내가 왜 자꾸 이걸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오면 계속 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에서 각의 크기를 보려면 당연히 호의 길이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안 익숙하면 자꾸 뭘 그리게 된다? 삼각형을 그리게 된다 이 얘기야.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더 많은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후반부에 6, 7단원, 8단원 때문에 미리 쌓아 올리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원주각의 합은 파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예제 문제를 좀 보면서 실제로 저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자. 자, 예제 원. 다음은 원을 몇 등분한 것이다? 12등분한 것이다. 그때 세타의 값을 구하래. 자, 원이 있는데 원을 12등분했어. 누가 봐도 지금 12등분이죠. 그쵸? 누가 봐도 맞나? 1, 2, 3, 4 맞아. 16등분이네. 문제를 고칠까? 자, 12등분 3등분 하려면 이제 오케이. 맞는데? 야, 제대로 그렸잖아 아까. 진짜 짜증나. 자, 12등분 맞죠? 자, 12등분이야. 자, 첫 번째 것부터 천천히 볼 텐데 첫 번째 그림에서는 점이 어떻게 찍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혀 있지? 원 전체의 몇 분의 몇을 먹었어? 12분의 1을 먹었지? 그럼 원주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 12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돼. 전혀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거는 몇 칸을 먹었어? 1칸, 2칸, 3칸, 4칸, 5, 6, 7칸 먹었지? 두 번째 그림은 약간 이렇게 된 그림이잖아. 총 7칸을 먹었기 때문에 이 원주각을 그릴 거면 원 전체에 12분의 7을 먹은 거지? 그래서 12분의
7파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 거는 몇 칸을 먹었어? 6칸을 먹었지. 6칸을 먹었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얼마다? 12분의 6파이, 2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 전혀 어렵지 않지. 이런 식으로 각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 2번. 예시 2번에서는 A, B라는 것이 원 전체의 몇 분의 몇을 먹었대? 6분의 1을 먹었다고 했지. 그러면 세타의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 6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얘기야. 전혀 어렵지 않지? 자, 제일 마지막으로 그림과 같이 넓이가 100파이이고 넓이가 100파이이고 두 점 AB에 대해서 호 AB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3분의 파이 베이다. 자, 천천히 그려봅시다. 원이 있는데 넓이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라는 건 알겠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3분의 파이 배다. 반지름의 길이의 3분의 파이 배다. 그럼 여기의 길이, 노란색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0파이. 맞니? 자, 그럼 다시 원 전체는 얘들아 몇 파인데? 원 전체 20파이 아니니? 맞아요. 20파이랑 3분의 10파이를 비교하시면 요 3분의 10파이는 원 전체의 몇 분의 1이야? 원 전체의 6분의 1이 되시겠지. 그러니까 아마 원주각을 계산하셨으면 원주각은 얼마다? 6분의 파이가 되셨을 거야. 할 수 있겠니? 자, 원주각이 6분의 파이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 3분의 파이인데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호 AB의 길이죠. 호 AB의 길인데 특수한 삼각형이 지금 나온 상황이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네 동생 이름 우진이라고 그랬니? 그 우진이 뭐 한다 그랬어? 이등변 삼각형 반으로 접죠. 그쵸? 우진이 반으로 접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니까 이쪽 반쪽의 길이는 10 곱하기 사인 얼마? 6분의 파이. 맞죠? 그거의 몇 배? 2배라고 해주시면 돼. 전혀 어렵지 않지? 답은 얼마다?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얘들아,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너네 지금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알겠지? 맞아? 근데 여기가 얼마야?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니까 3분의 파이죠. 몇 도야? 60도라고. 무슨 삼각형인데 그럼 이거 얼마겠어? 10. 이해되지? 여러분들 편한 대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죠. 넘어가. 자, 넘어가고 별로 안 어렵고요. 1번부터 좀 차근차근 볼 텐데 1번은 여러분들이 4대 9대 11이라는 걸 이용해서 원주각의 크기를 바로바로 뽑아주시면 좋겠고, 원 위의 세 점에 대해서 일단 세타의 크기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니야. 세타의 크기를. 그치? 맞죠? 자, L1이 얼마래? 4일 때 L2가 9고 여기가 11이지? 원 전체를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된다고 알 수 있어? 24.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얼마? 4잖아. 몇 분의 몇? 6분의 1이다. 여기 얼마? 6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바로바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다? 중심각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고 좀 바로바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세타는 4분의 1 정도 나오니까 계산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 아마 2번이 약간 좀 혼란스러웠을 텐데 이 아이디어는 얘들아, 이 문제에서는 길이로 나오지만 보통 넓이가 함께 포함된 데에서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야. 자, 같이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1.5인 원 위의 4점에 대해서 길이가 다음 그림과 같다. 자, 근데 각 A가 있잖아. A가 문제에서 몇 분의 몇이래? 각 크기가? 3분의 파이지. 자, 그럼 내가 팁을 줄 텐데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개념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그림도 깔끔하게 그릴 수 있거든. 자, 생각해봐봐.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지. 호의 길이가 원 전체의 몇 분의 몇이어야 돼? 3분의 1이어야 되겠지.
그거를 이용하시면 아마 점이 어디쯤 찍힐 것이다, 이쯤 찍힐 것이다 라는 거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알겠죠? 왜? 원 전체의 3분의 1을 먹어야 되니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죠? 그럼 뭔가 원이 좀 이상하죠? 그럼 기분 탓이에요. 여기가 얼마다? 3분의 파이다. 자, 문제에서 각의 크기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각 B가 얼마라고 돼 있어? 2분의 파이라고 돼 있지. 일부러 직각 표현 안 하는 겁니다. 얘들아 잘 봐. 지금 알고 있는 각의 크기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기껏해야 알 수 있는 길이가 요 파란색 길이가 얼마인지 요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요 파란색 길이는 원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다 정도까지는 아실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자, 하나 더. 문제에서 지금 2분의 파이가 여기라고 했으니까 이 노란색 호의 길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산하실 수가 있어. 이 노란색 호의 길이가 원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라고. 상황 이해되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A, D 중 점 B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호의 길이, 그치? 여기에서 뭘 빼래? BC 중에서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요 길이를 빼라는 거잖아. 노란색은 안다니까? 근데 요만큼은 알아 몰라 얼마인지? 몰라? 이건 안다니까 파란색은? 근데 요만큼은 알아 몰라? 모르죠? 만약에 모르는 게 있고 공통된 게 있으면 그 길이를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수 감마라고 두시면 된다고. 이해돼? 자, 다시 문제에서 지금 알파를 뭘로 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 빨간색 길이 있지? 요거를 알파로 준 거야. 다시 베타는 뭐로 준 거냐면 여기에 호의 길이를 베타로 준 거야. 이해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더하기 감마라는 것이 원 전체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라는 길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아는 건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전체의 길이가 원 전체의 얼마다? 3분의 1이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감마가 필요해 안 필요해? 두 개를 빼주시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구해야 되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시겠고요. 원 전체의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자, 반지름의 길이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지? 원 전체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다? 2파이다. 맞니? 따라서 답은 3분의 파이가 되는 문제야. 전혀 어렵지 않지? 전혀 어렵지 않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선분 AB와 AC가 만나는 점 뭐랑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아, 개이득.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괜히 준 게 아니겠지. 호도법을 이용하라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호 D의 중점을 F라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거지. 호의 길이가 같으면 얘들아 각의 크기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호의 길이가 각의 크기랑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가 같으면 각의 크기도 같은 거야. 그때 삼각형 ABG의 내부와 부채꼴 ADF의 외부의 공통 부분인 넓이를 G세타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G세타라고 적으시면 되겠지. 요 빨간색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세타가 있는데 여기가 F세타. 요 그지 같은 파란색이 F세타입니다. 자, 구하셔야 되는 값을 잘 봤더니 F세타에서 G세타를 어떻게 하래? 빼라고 돼 있지. 맞아요? F세타는 모르겠는데 G세타는 일단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F세타는 어때? 극혐이죠? 이해돼? 뭔가 공통 부분에 이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이 없어서 불쾌했던 거 아니야? 자, 다시 2번 문제 아까 풀 때 겹치는 부분에 이름이 없었지만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줬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이 노란색 부분을 뭐라고 하시면 돼? S라고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F세타 빼기 G세타라고 안 하셔도 되고 F세타 더하기 S 빼기 G세타 더하기 S라고 하셔도 무방하겠지. 맞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잖아. 할 수 있겠지? 네. 자, 이제 계산만 한번 해봅시다. G세타 더하기 S를 먼저 보시면 G세타 더하기 S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각의 크기가 2세타인 부채꼴의 넓이지?
자, 얘들아. 지금 무슨 색깔로 할까? 노란색으로 하자. 요거를 먼저 계산해 볼게. 요거는 요 넓이라고, 그치? 맞아요? 그럼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1의 제곱 곱하기 2세타. 맞니? 자,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부분이 F세타 더하기 S잖아. 그럼 여기가 F세타 더하기 S인데 지금 여기의 길이를 루트 3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요 길이만 알면 되겠지. 그럼 이건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루트 3에다가 높이만 곱하시면 되는데 그 높이가 루트 3에서 뭘 곱해? 탄젠트 세타를 곱하는 거겠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2분의 3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 할 수 있겠지? 자, 세타가 문제에서 얼마래? 6분의 파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30도 얼마? 루트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얼마였어? 6분의 파이였죠? 6분의 파이. 이게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야. 전혀 어렵지 않지?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단원은 얘들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왜냐면 여기에는 개념이 좀 빡세지 문제가 단독으로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뭐랑 무조건 붙을 거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랑 붙을 거야. 알겠지? 가볍게만 좀 하고 넘어갈게. 자, 드디어 우리의 메인이 왔습니다. 메인 61페이지. 다 왔다 얘들아. 다 왔어. 끝이 보인다. 아니야, 안 보여 아직. 이게 삼각함수 단원이 진짜 재밌는데 사실 내가 요 책을 맨 처음에 언제 썼냐면 3년 전에 맨 처음에 썼어요. 그리고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책인데 완성됐어요.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요. 이건 완벽한 책이야. 알겠지? 그 반응 뭐죠? 근데 사실 내가 요 책을 만들 때 선생님이 논문을 되게 많이 보거든. 논문을 되게 많이 봐요. 대학원생보다 더 봐요. 논문을, 수학교육 논문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산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강정기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나도 누군지 몰라. 논문에서 이름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논문 중에서 이제 그 애들이 삼각형으로 문제 푸는 거에 다 뚝배기를 깨고 전부 다 원으로 한번 푸는 걸 지도해 보자라는 이제 선언적인 이제 논문 하나를 내셨거든. 수학 교육계에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어. 나 빼고. 근데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책을 좀 만든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너네 뭐 각변환 공식 이런 거 다 외우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뭡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교정을 하지. 알겠지? 근데 아무튼 내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내가 왜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지를 내가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할 거고 플러스 공식을 외우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구를 하나 줘야 되겠지. 그 도구를 좀 이따가 드릴 겁니다. 알겠죠? 기대하시고요. 61페이지 앞에서부터 천천히 같이 봅시다. 1. 삼각함수의 뜻 복습이라고 돼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얘들아 사인이랑 코사인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리신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리신 다음에 이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OP가 나타내는 한 동경의 크기가 세타일 때 이 점의 X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코사인이라고 부른다. 그치? Y좌표는 뭐라고 부른다? 사인이라고 부른다. 이게 뭐야? 삼각함수의 뜻이야. 다시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탄젠트는 당연히 뭐겠어? 우리나라 말로 기울기겠지? 그래서 만약에 점이 여기에 있으면 탄젠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이때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일 거야. 기울기가 우울해지니까. 알겠지?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이 원의 방정식 자체가 뭐라고 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지. x 자리에 뭘 넣고 코사인을 넣고 y 자리에 사인을 넣으시면 얼마다? 1이 된다. 이게 삼각함수의 성질 첫 번째고요. 탄젠트라는 건 기울기이기 때문에 x의 좌표 나누기 y 좌표로 계산하시지? 그래서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게 삼각함수의 성질 두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이게 1번, 2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삼각함수의 부호인데요, 얘들아. 외우지 말라고. 얼싸안고로 외우지 말라고. 책에 보면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밑에 표가 나와 있지. 표에 대해서 부호를 결정하라는 건데 부호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삼각함수가 1사분면에 있어서 점이 코사인은 뭐야? 양수지. 사인은 뭐야? 양수겠지. 탄젠트 뭐겠어? 양수일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식으로 적어놓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원 위에 어떤 점에 있는지 판단하고 부호를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제 2사분면이 적혀있지? 자, 코사인 x좌표죠. 양수야 음수야? 음수.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탄젠트는 양수야 음수야? 우울해지잖아. 그치? 자, 세 번째 제 3, 4분면에 있는 점이 있다면 이때는 코사인의 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사인 양수야 음수야? 음수. 탄젠트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표에다가. 자, 가장 마지막으로 어디 위에 있다? 점이 여기 위에 있다. 그러면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탄젠트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해되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매번 점을 찍은 다음에 부호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변환 공식인데요. 기본적으로 변환 공식은 암기하지 마시고 원에서 회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원에서 회전으로 변환 공식을 유도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알겠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뭘 들어갈 거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들어갈 거야. 근데 내가 수업 들어갈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MBTI T 손들어. 내려와봐요. 아니 내가 보여줬잖아 책에. 6단원 제목이 뭡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 라고 써놨니? 내가 지웠구나. 수강생 떨어져 나갈까봐. 밑에다가 원래 F의 마음으로라는 부제가 있었어. 알겠지?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뭘로 봐야 된다? F의 마음으로 봐야 돼. 알겠어? 다음 시간에 그래프를 공부하고 나면 삼각함수의 변환 공식을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다시는 이걸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자,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볼 텐데, 자, 문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얼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많이 사신다. 왜 그런지 보자. 자, 그림을 그리실 때 먼저 세타에 해당하는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근데 좀 얇게 찍으세요. 알겠지? 얇게. 자, 여기에 각의 크기가 얼마다? 세타다 이 얘기야.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몇 도 돌려야 돼? 90도 돌려야 돼. 자, 요 점이 뭐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자, 근데 얘들아, 이게 논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각의 크기를 결정할 때 있잖아.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 가급적이면 얘들아, 각의 크기를 판단할 때 X축의 수선의 발을 먼저 내리세요. 알겠지? X축에. 네, 이 그만 보세요. 알겠죠? 저도 계속 내 이만 보고 있죠. 자, 자,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삼각형을 지금부터 찾을 거야. 알겠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요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지. 원래 미국 교육 과정에서는 무조건 다 X축에 내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네 이거 바람개비 어릴 때 많이 날려봤지? 바람개비 모양이 느껴지니? 합동 또는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찾아보라고. 알겠죠? 자, 다시 봅시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구하라는 건 요 점에 무슨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X좌표를 구하라는 거지. 빨간색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나 마스크 쓰고 수업한다? 그만 쳐서 왜 그래? 뚜디야, 나 괴롭히지 마세요.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야. 왜 이유가 뭔데요? 뚜디야,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울고 있다 추워가지고. 왜? 무슨 재밌는 일이 생각나는데요? 얘기해봐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이빨이 웃기니? 내 이빨 무시하지 마. 자, 얘들아 봐봐. x좌표가 음수 맞죠? 음수인데 그 길이는 요거랑 똑같지? 요 빨간색 길이를 우리가 이 점에 무슨 좌표로 갑니까? y좌표로 가지? 그래서 뭐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니? 원에서 합동 또는 닮음을 찾는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를 선생님이 나중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에서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니? 라고 물으면 너네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 코사인 3분의 2파이. 확실해? 어떻게 계산했지? 어떻게 계산했지? 네가 내 수업 망치는 거예요. 알겠지? 보통 이런 거 보면 각변환 공식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따위로 계산하시지? 맞아? 그럼 이건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겠지? 이해가 돼?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셨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얘기는 요 정도는 우리가 공식을 안 쓰고 뭘로? 원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이 세상에는 특수각이 3개가 있어요.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어떤 게 특수각이지? 30도, 60도, 45도지. 자, 30도랑 60도인데 일단 60도를 먼저 보자. 60도가 선생님이 왜 특수각이라고 말씀드렸지? 어떤 도형 때문에 특수각이죠? 정삼각형 때문이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티커가 있는 상황에서는 스티커를 보고 읽으시면 되지만 스티커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자, 일단 원을 그리실 때는 최대한 동그랗게 그리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 만약에 이게 너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텀블러 대고 그리세요.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돼. 알겠지? 특수각이 60도인 이유가 정삼각형 때문이라며.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 원 안에다가 정삼각형을 그릴 거야. 알겠지? 자, 생각해보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있는데 정삼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미친놈이죠. 그쵸? 당연히 어떻게 그리는 게 합리적이겠어?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합리적이겠지? 맞으세요? 자, 원을 이렇게 그렸다, 원 안에 삼각형을 그렸다 치시면 이게 정삼각형인데 네 동생 우진이는 이 정삼각형을 보고 뭐 한다 그랬어? 반으로 접는다 그랬지? 반으로 접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여기에 x좌표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 x좌표가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지? 그 얘기야, 내 얘기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x좌표 얼마? 2분의 1이다. 맞아요? 자, 정삼각형 반대쪽에 하나만 더 껴넣어 볼 텐데 정삼각형을 이쪽에도 그려주시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x좌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시겠지? 자, 그리고 봐봐. 너네 지금 원이 있는데 여기가 60도라며. 3분의 파이. 요 호의 길이가 얼마다? 3분의 파이다 이 얘기지. 요 호의 길이도 얼마야? 3분의 파이겠지. 요 호의 길이도 얼마? 3분의 파이겠지. 내가 지금 점을 찍어서 반원을 몇 등분한 거야 사실상? 3등분한 거지. 3등분한 원을 정삼각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얘들아 코사인 3분의 5파이가 얼마니? 라고 하면 공식을 쓸 필요가 없이 3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점을 찍으시면 되겠지. 그럴 때는 원을 어떻게 그리셔야 된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점선을 그리시고요. 점선의 위아래에 점을 찍어주신 다음에 X축까지 찍으시면 완벽하게 모든 점에 의해서 원이 몇 등분 된다? 6등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지? 이해돼? 자, 그럼 이제부터 읽어볼게. 누군가가 코사인 3분의 5파이를 구하라고 했어. 0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 3분의 5파이는 3분의 파이를 몇 번 가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있지. 자, X좌표 얼마야? 2분의 1이지. 답 얼마? 2분의 1이라고. 알겠지? 공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읽는 거야. 자, 한 번 더. 만약에 누군가가 코사인 3분의 8파이를 구하라고 했어. 코사인 3분의 8파이. 몇 번 가야 돼? 8번 가야 되겠지? 6번 가면 제자리 2번 더 간다. 여기죠. X좌표 얼마야? 바로 읽어주시라고. 알겠지? 원을 잘 그리시면 우리가 복잡한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교육과정의 목표다.
알겠지?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혼란스러운 게 하나 나오는데 누군가가 사인 3분의 4파이가 얼마니? 라고 묻는다면 일단 점을 한번 보내봅시다. 3분의 파이를 몇 번 가야 돼? 4번 가야 돼. 여기야. 자, 근데 y좌표 얼마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자, 너네 스티커 봐봐. 원에 보면 y좌표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안 적혀있지? 첫 번째 4분면 1사분면 2사분면에 있는 게 3분의 파이잖아. y좌표에 아무것도 없으면 눈치껏 얼마인지 안다? 2분의 루트 3인지 알아주시면 돼. 할 수 있겠니? 자, 근데 눈으로 봐도 y좌표가 양순이 음순이? 마이너스 붙이라고. 이해가 되지? 상황 이해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3분의 파이짜리 원은 너무 잘 그렸어. 그 다음으로 그리셔야 될 게 6분의 파이겠지. 6분의 파이의 원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아까 그려놓은 3분의 파이짜리 삼각형 원 있지. 요 원에 대해서 얘 패딩 입는다. 자, 요 원에 대해서 더 잘라주시면 되잖아. 이번엔 정삼각형을 이렇게 눕혀서 넣는 거예요. 눕혀서. 맞아요? 그럼 이번엔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y좌표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요 아이디어를 확장하시면 6분의 파이 30도짜리 원도 그리실 수가 있는데 30도짜리 원을 깔끔하게 그리신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x좌표 y좌표에다가 점을 다 찍어주시면 반원이 몇 등분? 6등분 된 걸 깔끔하게 보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연습해보자. 코사인 6분의 7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자, 6분의 파이를 몇 번 가야 돼? 7번.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맞지? 무슨 좌표? x좌표죠. 뭐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눈치껏 아셔야 돼. 얼마다? 2분의 루트 3. 자, 근데 코사인 x좌표잖아.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이해돼? 자, 한 번 더. 누군가가 아하 사인 6분의 11파이는 얼마니? 라고 하면 공식을 쓸 필요가 없다. 6분의 11파이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y좌표 걸려있지? 걸려있으면 2분의 1인데 밑에 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니? 요런 식으로 원을 이용해서 공식 없이 좌표를 읽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요 스티커는 당분간 좀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텀블러나 책에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그 책상에 붙이지 마세요. 누가 봐도 내 스티커예요. 그치? 책상에 붙이지 마시고 내가 그 메가스터디에 막 선생님들이 욕 개 많이 먹었어요. 지금 아직도 메가스터디 학원 가면은 이거 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청소 용구함에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애들이 너무 붙여가지고. 세면대 붙여도 되냐고? 아 진짜 그 뭐 너 한번 깨물어도 되냐? 뭐 그런 느낌이야. 알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 뱉는다. 뚜디야 나 괴롭히지 마. 나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야. 알겠지? 자 봐봐. 자, 요 정도로 3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특수각 뭐 하나 더 있었죠? 그거 뭐였니? 특수각? 4분의 파이 있었지? 4분의 파이는 여기다 정사각형을 넣는다고 해도 되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4분의 파이 정도는 그냥 하세요. 알겠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그리시면 되잖아. 그래서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시고 동그라미를 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4분의 파이짜리고요. 어지간하면 다 루트 2분의 1이다. 알겠지? 부호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값을 원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거진 다 했지. 거진 다 했고 사인 4분의 3파이 사인 4분의 3파이를 구하셔야 돼. 사인 4분의 3파이는 4분의 파이를 3번 가야 되겠지. 요 점이겠지. 요 점의 y좌표 얼마? 루트 2분의 1. 따라서 사인 4분의 3파이는 루트 2분의 1이다. 알겠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넘겨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자, 원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봅시다. 기억에서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거랑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같은지를 묻고 있어. 맞지? 응.
요거 원을 새롭게 그리셔도 되는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할 원은 6분의 파이짜리 원입니다. 알겠지? 요게 좀 촘촘하니까 아무래도 요걸 좀 많이 쓰게 돼. 그 원을 가지고 일반화해서 이걸 볼 텐데, 자, 요렇게 있다고 치시면 많이 춥니? 아, 그래? 알겠습니다. 뭘 주웠니? 깜짝 놀랐다. 방금 전에 얘가 이러길래 제가 뭐지? 플러팅인가? 뭐지? 그 논란될 수 있는 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알겠지? 내 후배가 유튜브 지금 모니터링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너네 왜 좋아요 안 누르니? 자, 여기를 얘들아 세타라고 하자. 원래는 여기의 가까이 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이제부터 이걸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세타라고 적을게. 대충 알아들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구하시려면 여기서 몇 도를 더 가야 돼? 90도를 더 가야 되겠지? 그러면 짝대기를 여기다가 긋고 여기가 뭐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다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구하셔야 되는 건 이거의 무슨 좌표? y좌표잖아. 이거의 y좌표는 빨간색이랑 똑같지. 우리가 지금 구하시는 빨간색은 요 빨간색이랑 똑같다고, 그치? 근데 요 빨간색은 얘들아 합동 또는 닮음인 삼각형에서 요 빨간색이랑 똑같지? 근데 요 빨간색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지? 얘들아, 원 사용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음 시간부터 그래프로 4초 안에 풀 거야. 알겠지? 자,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이 점의 무슨 좌표? x좌표잖아. 그럼 요 점의 x좌표면 요 길이긴 요 길인데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여긴 뭐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같을 수가 없다, 틀리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인이랑 코사인은 그래프가 훨씬 편해. 자, 한 번 더 볼게. 니은에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랑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를 묻고 있는데, 자 봅시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이 점의 무슨 좌표를 원해? x좌표를 원하지. 그러니까 이 길이랑 뭔가 관계가 있을 텐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십니까? 근데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사인 세타라고 부르지. 근데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오케이? 다시,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이 점의 y좌표니까 요거를 의미하는 거지. 요거는 얘들아 똑같잖아. 근데 어디 있어? 밑에 있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이러고 봤더니 두 개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동그라미 들어가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사인이랑 코사인은 다음 시간에도 쉽겠지만 안타깝게도 얘들아 탄젠트는 그래프로 보는 것보다 원으로 보는 게 압도적으로 5424만 배 더 쉽습니다. 알겠지? 자, 탄젠트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랬지?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어. 자, 세타를 대략 요 정도로 잡으시면요,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90도를 더 회전시켰을 때 여기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잖아. 요 노란색의 기울기 그리고 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와 있어. 여기가 파이 더하기 세타겠지?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너네가 아실 수 있듯이 이거 두 개는 무슨 직입니까? 수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차실 수 있듯이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곱하기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곱해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역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지.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답은 뭐다? 니은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니? 여러분들 너무 잘 하셨는데 원으로 한 번만 더 봐달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 텐데,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mx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라고 했지?
근데 얘들아, 그 y는 mx니까 기울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 m이라고 나와 있잖아. 기울기는 우리나라 말 영어로 뭐다? 탄젠트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구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알겠지?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잘 봐, 잘 봐, 집중해. 부탁인데 세타를 그릴 때 있잖아. 45도스럽게 그리면 아무것도 못 봐요. 알겠지? 좀 야비하게 그리세요. 야비하게, 얇게. y는 아니 그냥 여기를 세타라고 하시고 여기의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라고 그냥 적어버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첫 번째로 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직선이 어디인지를 볼 텐데, 탄젠트 파이면 이만큼 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세타니까 거꾸로 들어가셔야 돼서 요 노란색 기울기가 뭐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파이까지 가신 다음에 세타를 거꾸로 들어가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빨간색이 뭐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두 개가 무슨 직 같아? 실제로 딱 2분의 파이 차이 나니까 수직이라고. 알겠지?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수직이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찍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뭐만 계산하시면 되냐면 이쪽 파란색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파란색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적으실 수가 있겠지? 맞아? 이거는 하얀색이랑 무슨 직이야? 수직이잖아. 맞지? 그 얘기야 그냥. 그럼 구하는 값을 변형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면, 탄젠트 세타를 곱한다면 이거 두 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얘기지? 맞아? 그럼 여기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했으면 뒤에다가도 뭘 곱해야 돼? 탄젠트 세타를 곱해야 되겠지? 그럼 전체가 얼마가 돼? 1이 되지? 원하는 값이 얼마다? 2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원을 크게 그리고 보시면 좋겠고, 사인 코사인은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프로 편하게 하겠지만 그때도 탄젠트는 난 뭘로 볼 거다? 원으로 볼 거다 이 얘기야. 얘들 봐봐. 자, 발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 선생님이 왜 자꾸 원을 강조하냐면 실제로 출제 취지가 원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출제 취지가 원이기 때문이야. 물론 그래프로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출제 취지가 원이라고. 자, 그 근거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5번 문제를 보시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0부터 2파이까지로 제한되어 있지. 그러면 딱 원 한 바퀴라는 뜻 아니니? 우리가 삼각함수를 사용할 때 그래프를 사용하시면 주기성, 대칭성을 이용해서 쫙 그릴 수 있어. 그치? 딱 한 주기만 그리는 일은 잘 없다. 만약에 문제에서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로 나와 있고 문제에서 곡선과의 교점 이딴 얘기가 안 나온다면 그냥 원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플러스 아까 선생님이 자꾸 공식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원을 이용해서 풀어보라고 했던 게 이런 문제들 때문인데, 여기에서 사인 7분의 파이, 코사인 x 요거의 릴레이션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문제는 x가 0부터 2파이까지일 때 aka 원 한 바퀴를 다 돌 때 동안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아지는 포인트의 x를 다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 값을 한 5분의 1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치? 5분의 1이라고 치시면 5분의 1이 여기 있겠지? x좌표가 5분의 1보다 어떻다는 거야? 더 작다는 거지. 그럼 점이 이런 데 찍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점이 어디? 이런 데 찍혀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x의 범위 자체가 원 위에 어떤 홀을 움직일 때, 이렇게 생겨있는 이 노란색 홀을 움직일 때 이 호의 첫 번째 각의 크기, 요게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시면 돼?
베타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럼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점은 항상 어디 찍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런 데 찍히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우리는 길을 쓰고 뭘 찾으셔야 돼? 요 좌표가 어디에 발생하는지를 찾으셔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사인 7분의 파이를 먼저 그려보고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사인 7분의 파이는 x 좌표가 아니라 y 좌표죠. 7분의 파이는 대략 어디 있겠어? 요 정도의 각의 크기가 7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점이 하나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때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것은 요 빨간색 길이를 의미하는 거 아니니? 그쵸? 그럼 요 빨간색 길이가 뭐가 되셨으면 좋겠어? 여기에서 요 x 좌표가 됐으면 참 좋겠지. 상황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더 작아야 되고 이 좌표보다 더 작아야 된다 이 뜻이잖아. 그럼 요 노란색을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요 빨간색을 x에 붙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합동 또는 닮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요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리셔서 요 빨간색이랑 같은 길이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지. 맞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짝대기를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거보다 더 왼쪽에 있는 범위를 찾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실 거 아니야? 맞으세요? 맞으시지? 자, 봐봐. 여기의 각의 크기가 얘들아 7분의 파이였어. 그러면 여기의 각의 크기도 합동이니까 얼마겠어? 7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쪽 각의 크기는 얼마에서 얼마를 빼?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된다. 그치? 그럼 얼마가 돼? 14분의 5파이가 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시작 지점에 해당하는 요 각의 크기가 14분의 5파이가 된다.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자, 그럼 끝나는 지점이 여기잖아.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의 각은 요호의 길이랑 요호의 길이가 같지? 2파이에서 빼주시면 되잖아. 2파이에서 빼주시면 여기의 각의 크기는 14분의 28 마이너스 5 23파이가 되시겠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베타가 여기, 알파가 여기라서 두 개를 빼주시면 14분의 18. 답은 얼마? 7분의 9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프로 하셔도 나와요. 알겠지? 나와.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바로 다음. 수능이야. 자, 얘들아 봐봐. 5번 문제가 9월 평가원이었다고. 이거 오타 났네요. 2024 한년도가 아니라 학년도입니다. 알겠지? 그런 거 굳이 고치지 마세요. 알겠지? 냅두세요. 자,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5번에서 이미 예고를 했어. 이걸 그래프 말고 뭘로 풀면 유리하다? 원으로 풀면 유리하다고 구평에서 예고를 했다니까. 그리고 수능 봤더니 뭐야? 똑같은 구조의 문제가 나와 있지. 그래서 아마 내가 조만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출제기간 자체가 교육청밖에 안 나와서 내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6평이랑 9평 나오고 나면 뭐 나올지 찍을 수 있어요. 문제를. 왜? 어차피 다 우리 과에서 해먹는 거야.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이런 데 쓰는 거 맞나? 아무튼 간에 얘들아. 그래서 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뭘로 푸셨으면 좋겠다? 원으로 푸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근거를 찾아볼게. 근거를.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사인 4분의 파이 x야. 이걸 보고 아 선생님 왔어요 왔어. 주기가 8짜리인 곡선이 왔어요 왔어. 가세요 가. 자, 두 번째로 밑에 조금 더 보시면 을 만족시키는 모든 무슨 수? 그게 중요한 거야. 자연수가 중요한 거야. 자연수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자, x에 자연수가 들어간다면 사인 얼마? 4분의 파이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아까 선생님이 스티커 줬잖아. 스티커 중에서 4분의 파이를 표현하는 원 있지? 3, 4분면에 있는 거 요거 있잖아. 요거를 이용해서 정수점에 해당하는 좌표만 보라는 거야. 무슨 좌표? Y좌표만 보라는 거야. 상황 이해되지? 자,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림을 다시 그려보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셔야 되는 건 그래프가 아니라 원이었다 이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8개의 점을 찍으시면 하나의 4분의 파이짜리인 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죠?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를 좀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누군가가 얘들아 F1은 얼마니? 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 칸 갔을 때의 무슨 좌표? Y좌표인 거죠? 자, Y좌표는 근데 우리가 얼마인 줄을 알아. 여기 Y좌표 얼마니?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 그치? 맞아요? 누군가가 F2가 얼마니? 라고 하면 여기에 걸리는데 여기에 Y좌표 얼마? 1이라는 걸 알지? F3이 얼마니? 여기 있네? 루트 2분의 1 맞죠? F4 어디 있어? 여기 있지? F5 여기 있을 텐데 Y좌표 얼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F6 얼마? 마이너스 1. F7 얼마? 이쪽으로 들어가는 요런 느낌일 거라고.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연수 조건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프보다 뭐가 더 유리하다? 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단순히 f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f2-x, f2 플러스 x를 구하라는 건데 f2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f2가? 멈춤하세요. 멈춤. 에이 뭔데? 그지 부르냐? F2 여기 있죠?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가 F인데 얘들아 F2 더하기 X는 F2에서 X칸을 더 가라 이 얘기지. F2 마이너스 X는 왼쪽으로 가라 이 얘기지. 그럼 F2 더하기 X랑 F2 마이너스 X는 항상 요런 관계에 있겠지. 상황 이해됩니까? 자 다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에다가 X는 3을 두드려 넣어봐봐. 그럼 여기가 F5가 되고요. 여기가 F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F5는 몇 칸 가야 돼? 1, 2, 3, 4, 5 여기 가야 되겠지. F 마이너스 1은 이쪽이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니까 얘들아. 방향 자체가 이해되시죠? 이해돼? 뭐가 그렇게 웃긴데 팍 유연하시다고? 자 봐봐. 그럼 얘들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값이랑 이 값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개이득 사실상 f2x 전체 제곱 이것이 무엇보다 작다? 4분의 1보다 작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 상황 이해돼? 그럼 얘들아 봐봐. 맨 처음에 x에 0 들어가면 이거지. 얼마야? 1이죠. 1 들어가면 f3이니까 여기지. 두 개 제곱하시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돼 안 돼? 안 돼.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이건 돼요. 0이니까. 맞아? 자 이거 들어갔다 치자. 얼마야? 또 2분의 1이지. 안 되지. 이때 제곱하시면 얼마야? 1이지. 안 되지. 이때 2분의 1 안 돼. 이때 된다고. 이해돼요? 원을 다 돌려봐도 우리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점은 이 두 점밖에 없어. 상황 이해돼? 세봅시다 이제부터. x가 자연수인데 1부터 15까지 들어갈 수 있어. 0일 때 여기, 1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지. 돼요? 3, 4, 5, 6 돼요? 7, 8, 9, 10 돼요? 11, 12, 13, 14 된다고. 15, 16 이해돼? 가능한 거 몇 개? 4개. 이해가 되시죠? 여기 계산하시면 얼마? 12가 되시고요. 여기 계산하시면 얼마? 20이 되니까 원하는 값은 얼마다? 32다라고 신박하게 구할 수 있다. 알겠지?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 중 집합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자.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봅시다. 천천히.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는 발문은 어떤 방정식 사인 x-t 코사인 x-t 이퀄 제로라는 이 방정식이야. 자, 근데 선생님이 발문 되게 신중하게 쓰거든. 뭐에 대한 방정식이래? 눈이 어떻게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적어놨지. 자, 무슨 얘기냐면 t가 고정됐을 때마다 x값을 찾으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t는 상수 취급을 하고 sin x가 뭐가 되도록? t가 되도록, 코사인 x가 뭐가 되도록? t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으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원 때문이다 이 얘기야. 너네가 아무렇게나 점을 찍으시면 그 점의 x좌표가 사인이고 y좌표가 코사인일 텐데 y좌표가 뭐가 되도록 하는 t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야 되겠지. 그럼 짝대기를 어떻게 긋냐면 이런 식으로 쫙 긋고 여기를 y는 t라고 하세요. 그럼 교점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때 x의 값이 뭔지를 보시면 x의 값이 너네 눈으로 봐봐. 여기를 알파라고 하시면 사인 알파는 t지. 여기를 베타라고 하시면 사인 베타도 t지. 여기에 걸리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점의 각도를 구하라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조금만 더 보자. 밑에서는 코사인 x가 t라며. 코사인 x가 t면 얘들아 무슨 좌표가 t여야 돼? x좌표가 t여야 돼. 정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여기에. 자, 그럼 이때는 여기에 각도 그리고 여기에 각도를 계산하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듯이 노란색에서도 근이 나오고 파란색에서도 근이 나오니까 총 몇 개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4개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뭐라고 해? 알파 t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각의 크기를 알파 t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쭉 걷을 때 쭉 여기에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베타 t라고 한다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요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요런 느낌. 그 앞에 것만 한번 해보자. 첫 번째로 베타 k 마이너스 알파 k를 구하라면 t 대신에 뭘 넣으라는 거야? k를 넣으라는 거지. 이게 넣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가 t가 아니라 뭐야? k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각의 크기가 알파 k가 되고 여기에 각의 크기가 베타 k가 되는 거 맞지? 자, 근데 첫 번째로 구하셔야 되는 건 베타 k 마이너스 알파 k인데 이거 두 개를 계산하실 거면 이 각도에서 이 각도를 빼시면 된다고. 맞지? 빼시면 돼. 근데 오늘 굉장히 지루했지만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제발 공식 쓰지 말고 삼각형 그려보라는 거였지. 요 빨간색 삼각형에 대해서 요 길이가 k인 거 맞지? 요 빨간색 삼각형에 대해서 요 길이가 k인 거 맞지? 맞아? 각의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이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결국 베타 k 마이너스 알파 k는 베타 k는 요만큼의 길이, 알파 k는 요만큼이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길이는 요만큼이었을 텐데 전체에서 요만큼이 빠지는 거잖아. 요만큼. 몇 도인 것 같아? 몇 도? 요거 몇 도 요거? 90도겠지. 왜? 직각삼각형 똑같잖아. 바람개비. 우리 아까 증명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일 수밖에 없어. 90도일 수밖에 없다고. 맞지? 그럼 베타 K에서 알파 K를 빼면 사실상 요 파란색 90도가 되는 것만 빼시면 되니까 남는 각도가 얼마야? 2분의 3파이밖에 안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베타 K 마이너스 알파 K가 얼마다? 2분의 3파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걸 주려고 첫 번째 걸 준 거고,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K는 당연히 X 이퀄 마이너스 K, Y 이퀄 마이너스 K 한 다음에 교점 두 개 보시면 나오겠지? 그 상황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해설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발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이걸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자꾸 뭘로 들어가? 그래프로 들어가지. 내가 그래프로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야. 너네가 그래프를 잘해서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로 한번 답을 내보시고 원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